번째거부터 보면 얘는 칠판에 안 하고 그냥 저걸 할게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이 직사각형 그냥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물어본 건 A 프라임, C 프라임인데 뭐 두 점 좌표 아예 미리 찾아버려도 되고요. 지금 보면 A, B, C, D가 여기가 0,0이고 여기 2,0이고 여기 0,1이니까 여기는 2,1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가 7,4가 됐으니까 얘는 뭐 7,3이겠지 뭐. 얘는 5,4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 하셔도 되죠. 애초에 원래 있던 사각형 요 사각형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면 x축으로 5,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두 번째 거 보시면 6,5에서 출발한 점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거 738번입니다. 이거 만족하면 멈추는 거고요. 이걸 만족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반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래. 그러면 6,5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번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6,5면 이거 두 개 중에 누구인 거야? 얘인 거지. x좌표가 6이잖아요. 12고 5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한 번 이동하죠. 한 번 이동한 거야. 또 해야겠죠? 4,5로 또 해야겠죠? 세 번 이동해서 3,5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거다. 네 번 이동하겠죠? 그럼 2,5가 돼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얘죠. 한 번 또 이동해야지. 뭐로? 2,4로. 그럼 그 다음엔 안 움직이죠. 이거잖아요. 몇 번 이동한 거라고? 5번 이동했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세는 겁니다. 그죠? 줄줄이 세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740번이 약간 비슷한 건데 뭐 번호 순서대로 합시다. 739번. 원이야. 시험범위 아니라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시험범위예요, 이거. 첫 번째 원이 누구냐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고요. 얘가 그 다음 원 누구라고 했냐면 중심이 6,-6이야. 뭐 반지름은 보나마나 2겠지 뭐. 평행 이동했다는데 반지름이 달라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의 정체가 뭐냐면 x축으로 5,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는 거구나. 이고요. 요거 가지고 뭐 하래? L이란 녀석이 x-2y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거든요. 얘를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L'이라는 직선 만들어 보래. 그럼 뭐야? x-5 빼기 2에 y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시면 x 빼기 2y 빼기 15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보통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공식이 있지만 제가 공식 이야기는 많이 안 했으니까 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지.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반대쪽으로 길이 구하라고요. 이해하면 되죠. 0,0 지나가잖아. 그지?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해결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740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일단 느낌 와야지. x100이랑 y100을 더하래. 100번째 점이 누군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규칙이 생길 거야 정도는 감을 잡아야지. 근데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여러 개,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나와. 여러 번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규칙이 나오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되고요. P1이
2,1인데 위에 가나다 규칙에 따르자면 둘 다 양수니까 가 아니면 나겠죠. xn,yn을 곱해서 0보다 큰 거잖아. 근데 그 중에 x좌표가 더 큰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가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가조건에 따라서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킬 거라고요. 걔가 p2라는 점이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니까 가 아니면 나인데 이제는 y좌표가 더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나 조건 뭐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이거 x축 대칭 이동할 거라고. p3은 누구다? 1, -2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점은 1, -2인데 보니까 x좌표, y좌표 부호 다르잖아요. 얘는 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다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 대칭 이동하세요거든요. p4는 누구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뭐야? 자는 거야? 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 얘는 x좌표, y좌표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런데 x좌표가 더 커요. 마이너스 더 큰 거다. x좌표가 더 크다는 건 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하래요. p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둘이 부호 같아요. y좌표가 더 커요. 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래요. x축 대칭 이동. p6은 마이너스 2, 1이에요. x축, y축 둘이 부호가 달라요. 다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다 조건은 y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뭐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건 몇 칸 돌아간 거야? 6번 간 거야. 7번이 아니고 P7이 다시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건 P1이랑 P7이 같은 거니까 6칸 떨어져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P2랑 P8이 같은 거잖아. P3이랑 P9가 같은 거라고 6번 돌면 같은 거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P100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누구랑 같다고? 이거 6으로 나누면 96이 딱 나눠 떨어지잖아요. 얘는 P4랑 같은 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랑 같은 점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X100이고 얘가 Y100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741번은 직선을 원점 대칭 이동했고요. 그리고 중심이 2,-3이 원까지의 거리 구하세요예요. 그죠? 문제 읽어보면 이런 거잖아. 원점 대칭 이동 3x-4y-2는 0. 이거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식 전체 다시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뭐가 돼요?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고 요 직선이랑 2,-3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접한대. 그 말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반지름을 구하시면 넓이도 구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중 다음 742번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따라서 좌표 평면 위의 원을 이동을 시킬 건데 홀수면 x축, y축으로 어떻게 짝수면 y는 x에 대해서 평행 이동할 거래요. 지금 보시면 최초의 원이 누구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이에요. 중심 좌표가 1,2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녀석입니다. 그죠? 저 원인데 눈이 차례대로 4, 5, 2라고 나왔거든요. 주사위에 눈이 4라고 나왔어. 짝수로 나왔죠?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요. 중심이 뭘로 바뀐다고요? 2,1에 반지름 여전히 1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온 눈의 수가 5예요. 홀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요거는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8,11이 돼요. 반지름은 여전히 1인 상태고요. 그 다음 다시 얘가 주사위가 2 나왔대요. 그러면 또 y는 x의 대칭. 중심이 11,8이고 반지름이 1인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이고요. x-11의 제곱 y-8의 제곱는 1.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쭉 풀어보시면 A, B, C가 나올 겁니다. 다음 743번은 이제 지금 보면 A랑 A'도 P의 대칭이고 B랑 B'도 P의 대칭이기 때문에 A, B를 지나는 직선이랑 A', B'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평행할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점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가 서로 대칭이고요. 또 이렇게가 서로 대칭이야. 그지? 그러면 합동이잖아요. 삼각형 둘이. 변의 길이 둘이 같고 사이에 막 꼭지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얘랑 얘도 평행하게 될 거예요. 이 각도도 같고 얘네들도 같을 거거든. 이게 평행한 직선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아예 주어져 있죠.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 하나 3,1이라고 치고 이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평행하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44번은 y는 x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 점 P에서 이 그림 좀 그려볼까요? x축, y축, y는 x 3,2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 A고요. 5,3이라는 점이 있대요. 얘가 B고요. 점 P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이렇게 거리의 합이 최소일 때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A, P, B, P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점 P는 y는 x 위를 움직이잖아요. 뭐 하면 돼? 대칭 이동 하나 시키면 되죠.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누구를 B를 대칭 이동 시킨다고 칠까요? 얘가 5,3이었으니까 얘를 1위로 대칭 이동 시키면 얘는 3,5가 돼요. 원래 A점의 좌표는 3,2였거든. 그럼 일자로 싹 그으면 되죠. 바로 요 점이 P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얘도 3,5고 얘도 3,2예요. x좌표가 둘 다 3이야. 하필이면. 그지? 그러니까 요 점 x좌표도 3이어야 돼서 점 P의 좌표가 3,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누구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3,3, 3,2, 5,3이거든요. 직각삼각형이야. 얘 둘 다 x축, y축이 평행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겠지. 그죠? 그래서 요 그림만 잘 그려보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녀석이었고요. 마지막 부채꼴 나오는데 얘도 지금 보면 가운데야? 그러네. 여기가 딱 P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60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둘레 길이가 최소였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x란 녀석은 이 선 위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우리 아까 이거 할 때도 했지만 선 위를 움직이면 얘를 기준으로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선을 기준으로 얘나 얘 중에 하나를 대칭시킬 건데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게 좀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호를 쭉 이어서 원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야. 여기로. 얘를 P'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얘랑 길이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계속 쭉 연장해서 얘를 1위로 또 옮기면 되죠. 왜냐하면 이 y가 요 선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고 대칭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이랑 또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라보면 요 파란색 선분만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약간 이해가 되나요? 요 선 따라서 이렇게 가위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중심각이 몇 도겠어요? 120도지, 120도. 여기서 우린 지금 뭘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두꺼운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P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각도가 120도고요. 요 길이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1이네요. 여기 1입니다. 아, 이거 왜 120도냐면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쳤기 때문에 결국 그냥 원래 부채꼴의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뭐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가 각각 30도씩이어서 30도씩을 펼친다고 쳐도 120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긴 선분의 길이 하나 구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이 상태를 구하는 것보다 자르면 되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60도거든. 요 길이는 1이고요. 여긴 60도예요. 90도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요만큼은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2배 하시면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짧은 선분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아, 이거 맞춘다고 100점 아닌데 이거 맞추면 90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랑 계속. 좌표를 어떻게 구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런 거 기억이 나려나? 왜 제가 이런 수업할 때 이런 거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A점, B점은 정해져 있고 P가 움직이는 점인데 AP 더하기 PB 구하세요. 이거는 좌표 가지고 못 구해요.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A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건 좌표 가지고 이거는 식으로 못 풀어요. 이건 그림으로 못 풀어. 아니, 이건 그림으로 못 풀어요. 이건 식으로 풀어야 돼. 제곱하는 거라서. 이건 식으로 못 풀어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거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식으로 못 찾아요. 식으로 찾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 이동시킬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나마 부채꼴이니까 넘겨보면 자연스럽게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어서 뒤에 또 집합 부분 한번 풀어보세요. 83번은 그냥 뭐 말이니까 S는 S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원소로 갖는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기호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그러니까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니, 3번은 아니고 2번은 아니란 얘기지. 다시 말이 헷갈리네.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그랬으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들의 집합. 얘네들을 싹 다 모아놓은 녀석이란 소리가 되겠지. 그죠? 뭐 보기 중에 고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잘 골라보시면 되고요. 84번. S집합은 1, 2, 3이야. 가지고 있는 원소는 이렇게 전체가 3개인데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들어있으려면 X지 S가 아니고 지금
이것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x가 a를 가지고 있으면 s차 a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냐면 8개 있겠죠. 원소 자체는 3개거든. 가지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란 이야기야. x는 이 8개의 부분집합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라고요. 집합을 만들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무슨 얘기야? a가 있으면 이거 사실상 a 여집합이거든요. s가 전체 집합인 거니까 a의 여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순서대로 썼는데 이거 두 개는 세트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둘도 세트고 얘네들이 다 세트로 몰려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마치 4개짜리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도 원소고 B도 원소면 A 합집합 B도 들어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가지고 있으려면 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세트로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두 개 가져가면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네 둘의 합집합 이거잖아. 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족권을 만족하는데 문제는 얘네 두 개가 있으면 이 둘의 합집합도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으려면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만 있는 건 안 돼. 얘네 두 개가 있으려면 얘도 같이 있어야 돼. 이거 4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겠지. 요거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가 같이 와야 돼요.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도 같이 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두 개랑 요거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얘네 두 개만 있으려고 해도 얘네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까지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거야.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얘네 두 개가 있어. 얘네 두 개가 있어. 얘네 두 개까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니까 1, 2가 같이 들어있는 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요거만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까지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요거 두 개만 있는 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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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래서 총 5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웠던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 보고 제대로 푼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도 3학년들 수업할 때도 보면 옛날에 집합이 수능 시험범위였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푼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란 이야기예요. 다음 85번.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있고 집합 A는 4하고 8. 집합 B는 1, 3, 5인데 원하는 건 뭐냐면 X 합집합 A가 X차 B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세세요거든요. 눈에 딱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쓸 수 있는 원소 8개니까 저거 다 그냥 대입해서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1이라는 원소가 X에 들어있어도 될까? 를 생각하는 건데 1이 만약에 들어있으면 좌변에는 1이 살아있겠죠. 근데
근데 우변은 어때요? b가 1을 가지고 있거든. 얘가 뺄 거라는 거야. 그 x가 1을 가지고 있으면 좌변은 1을 가지게 되는데 우변은 1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x에 1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얘는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2는 어때? 2는 얘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 있겠죠. 얘는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겠죠. 뺄 수가 없거든요. 2가 만약에 없으면 어때? 2가 없으면 여기 2가 없죠. 여기도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가 있어도 성립하고 없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야. 그죠? 3은요. 1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3은 얘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3이 살아있을 텐데 여기서 3을 빼버릴 거거든요. 그 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3은 버려야 돼요. 4는 4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4가 있죠. 4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도 4가 있죠. 괜찮죠? 그런데 4가 x에 안 들어 있어도 얘는 a 때문에 4가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 x가 4를 갖지 않으면 4를 가지고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둘이 같아지려면 4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다 표시하는 건 이미 운명이 결정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있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표시한 거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애들은 어때? 내가 부분집합 만들 때 고려 안 하는 거지. 이미 운명이 결정난 거니까. 이런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나머지 숫자들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5는 안 되고요.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7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8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해보세요. 다음 86번. 얘도 맨날 보는 거야. 자주자주 보던 겁니다. 집합의 원소가 총 5개 있어요.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원소 총 5개 있으니까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치면 총 32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공집합 뺄 거라서 31개라고 했고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소만 꺼내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더해질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 중에 제일 작은 원소 나와봐 그랬는데 얘가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를 세는 거지. 몇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숫자거든? 제일 작은 숫자로 얘가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을 거냐면 이만큼 있을 거예요. 남은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럼 더 한다고 치면 이만큼 더 할 거라고.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원소로 요놈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 없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니까 요거 3개로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3개, 8개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해보면 제일 작은 걸로 요 녀석이 나오는 경우도 이거 2개 없고 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2개로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이고요. 2분의 1 나오는 것도 2가지 있겠죠. 1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 다 없어야 되고 얘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되고요.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5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을 더하게 되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7번도 말장난이 심한 문제지. 헷갈리게 생겨먹은 녀석인데요. A1은 그냥 공집합이래요. 그런데 AN 더하기 1은 뭐, 옆에다 쓸 거. AN 더하기 1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에다가 중괄호 친 걸 합집합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 가지고 A2, A3를 좀 찾아보면 A1이 이거니까 A2는 n에다 1 넣은 거야. A1이랑 이렇게 생긴 걸 더하세요인데 A1 자체는 공집합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A2예요. A2는 원소가 1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물론 쓰자면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됩니다. 되죠?
그럼 A3는 어떻게 생겼냐면 A2에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A2가 누구였냐면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써보자면 이거랑 A2에다가 중괄호 친 거, 이거 둘을 합치란 이야기니까 이거랑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 누구였어? 이거였어, 이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요. 얘랑 이거에 중괄호 친 거랑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A1, 요거는 A2.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A4 어디까지 해야 되냐? A4까지. 기억이 잊어버리니까 A4까지 한번 볼까요? A4는 A3에다가 중괄호 A3 이거 둘이 합집합하는 거거든요. A3이 누구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써보면 이거 거기에다가 이거까지 해서 총 3개의 원소를 갖는 녀석이더라 해요. 얘랑 이거 전체로 생겨먹은 걸 또 하나 원소로 가져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쓰자면 어떻게든 쓸 수 있다고. A3가 요 따위로 생긴 녀석이었으니까 A1이랑 A2에다가 A3까지 합쳐가지고 부분집합 만드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A1이고 이거 A2고 이거 A3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번은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맞고요. 니은번은 AN이 AN 더하기 1의 원소냐 그런데 맞죠? 여기 보시면 AN 더하기 1이 AN이라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랑 합집합할 거기 때문에 AN 자체가 원소입니다. 물론 AN이 부분 집합이기도 해요. 그죠?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AN이 AN 더하기 1이냐 이거 맞는 얘기고요. AN이 AN 더하기 1 이렇게 부분 집합이냐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그죠?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잖아. 얘가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얘가 원소이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디귿번은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A4도 이거 3개를 원소로 가지거든요. 그럼 A5는 A4에다가 A4를 원소로 또 가져갈 거니까 여기에 A4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뭐야, 다 맞는 거야? 어? 그러네요.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87번 좀 다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88번. 합집합, 교집합, 별표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인데 차근차근 보시면 처음에 2, 3, 4 이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얘하고 x를 합집합했고요. 그걸 y라고 할 거래. 얘랑 3, 4, 5, 6을 별표할 거래. 대칭 차집합 이걸 z라고 할 거고 1, 3, 5, 6이에요. 이거 교집합한 게 1하고 5랍니다. 그죠? x의 모든 원소의 합 최소를 구하래요. 제일 적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그럼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 밑에서부터요. 얘랑 둘이 교집합했더니 1하고 5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z에 1은 있어야 됩니다. 5도 있어야 됩니다. 3은 없어야 되고요. 6도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있든지 말든지. 됐죠? 올라갑니다. 별표는 대칭 차집합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1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y에 1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둘이 합쳐놓고 겹치는 거 뺐을 때 1이 살아남을 거잖아요. 2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기에 지금 2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 2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3은 어때? 여기 3이 있거든요. 근데 3은 최종적으로 얘가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3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겹치는 거여서 얘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4는 어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4는 상관없는 애니까. 5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5는 없어야 되고요. 5가 있어버리면 5를 버려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6을 버려야 돼. 여기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6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2하고 4 뭐 이런 애들은 알 수 없습니다. 1위로 와서 보면 이제 얘랑 둘이 합쳐서 얘가 되더라 하거든요. 그럼 y에 꼭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것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지금 y에 1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 3, 4, 7이랑 x를 더할 거니까 이 x에 1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2는 뭐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요. 3도 있든지 말든지지 얘가 이미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이 있어야 되는데 꼭 얘가 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 녀석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한 적게 가지면 좋은 거야. 3 없어도 되고요. 4는 뭐 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라서 상관없고요.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6은 얘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얘가 없잖아요. 얘가 6을 가지고 있어야죠. 7은 뭐 그 뒤로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x가 꼭 가져야 할 녀석이 1하고 6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없어야 되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든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 89번. A는 40분의 n을 원소로 갖고요. n은 1에서부터 40까지래요. B는 60분의 n이야. 역시나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실제로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나열을 해보면 40분의 1, 40분의 2, 40분의 3 등등등 해서 40분의 40까지예요. 이게 집합 A의 원소들이고요. 집합 B는 60분의 1, 60분의 2, 60분의 3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60분의 6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교집합이거든요. 겹치는 거 찾으래. 맨 처음에 겹치는 거 누구예요? 이거지 이거. 20분의 1. 40분의 2랑 60분의 3은 둘 다 20분의 1이잖아요. 겹쳤잖아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20분의 2겠지. 20분의 3이고. 아, 그죠? 분모가 20인 애들끼리 겹칠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40이랑 60의 최대 공약수 찾으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20분의 1이 첫 번째 숫자일 거고요. 당연히 제일 마지막은 1이겠지. 그래서 총 20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90번. 이거 맞는다고 100점 안 나와요. 90점짜리 문제야. A에는 n과 서로 로자 이상 생겼네. 서로소 리을 로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소래요. 그죠?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A2하고 A4가 같으냐인데 이건 2랑 서로소고 이건 4랑 서로소거든요. 서로소라는 게 뭔 소리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럼 얘는 2니까 2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랑 다 꽝이에요. 근데 이건 4거든요. 4도 결국 2의 제곱이잖아. 2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얘랑 서로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얘도 2도 소수가 2밖에 없고요. 4도 소인수분해 해보면 2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얘는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얘도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니까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A2랑 A4는 둘이 같을 거예요.
니은 보시면 3이랑 6인데 이건 좀 다르지. 왜냐면 이건 3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안 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3을 가지고 있는 애랑은 안 친하고 2를 가지고 있는 애랑도 안 친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 생각해 보면 3이랑은 서로소야. 6이랑은 서로소가 아니에요. 2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12 이런 애는 3이랑도 서로소고 6이랑도 서로소야. 근데 8 이런 애는 얘랑 서로소 아니지만 얘랑 서로소라고요. 아니? 얘랑 서로소지만 얘랑 서로소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수가 얘는 3밖에 없지만 얘는 2랑 3이 있으니까 둘이 당연히 다를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A6이 A3하고 A4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번에서 우리 A4랑 A2는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A3이랑 A2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6이랑 서로소라는 건 3이랑 서로소 and 2랑 서로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요. 그지? 그래서 디귿번 참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91번.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1에서 100까지 부분집합 만들 거고 FA라는 건 원소의 합이래요. 기억번 보시면 A 여집합인데 이건 전체에서 A를 빼면 되는 거 맞지? 그죠? 뭐 합이니까요. 니은번 맞는 얘기죠? 약 올리는 건 이런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FA가 FB보다 작아요. 이러면 얘는 틀린 거지. 왜냐하면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둘이 같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될 거고요. 디귿은 왜 틀렸는지 알겠죠? 원소의 개수 셀 때도 이렇게 안 세잖아. 원소의 개수도 우리 교집합 고려한다고요. 그죠? 합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을 제대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한다고? FA랑 FB를 더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처럼 A 교집합 B를 하나 빼서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교훈이 아까 시험지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네. 아까 2단계 시험 푼 거에서. 다음 92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되겠죠. 회원이 100명이고요. 전체 회의를 열 건데 얘 약 오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집합을 만들 건데 A 집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문제인 거야. 보면 참석 여부를 물어봤더니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게 67이고 모르겠다가 33이라는 건 이 참석할게라고 응답한 거랑 안 할게라고 응답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67이랑 33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게 50명이다 라는 건 참석 안 한 게 또 50명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집합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 집합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바운더리가 딱 생겨서 이 안에 있는 거니 밖에 있는 거니가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했을 때 콜 한 애들이랑 아닌 애들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가 하나의 집합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집합 A라고 보면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얘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실제로 참석한 애들이 또 하나의 집합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B는 실제로 참석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석을 했냐 안 했냐도 딱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또 집합의 또 경계가 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가 100명인데 요거 67명이라고 그랬고요. 실제로 참석한 건 50명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회원의 수. 참석한다고 응답해놓고 실제로 참석 안 한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P예요. 그죠? 그리고 모르겠다고 응답했대. 그 밖에 있다는 이야기야. 모르겠다고 응답했는데 실제로 참석 안 했대. 그럼 완전 진짜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쪽 밖에 있는 애들이 Q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Q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제 하나로 통일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여기는 67-P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다 합쳐서 67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거 둘이 합쳐서 50명이어야 되니까 50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P 빼기 17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50 더하기 P거든요. 그래서 Q라는 건 전체 100명에서 50 더하기 P를 빼는 거니까 50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P 마이너스 Q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P에서 50 마이너스 P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P의 범위 살펴보면 이 각각의 숫자들은 다 원소의 개수니까 0 이상의 정수예요. P도 0 이상, 67 마이너스 P도 0 이상, P 마이너스 17도 0 이상, 50 마이너스 P도 0 이상. 그래서 이거 가지고 P의 범위를 살펴보시면 17 이상 50이야.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요거 가지고 요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입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어서 명제는 첫 번째 것부터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 K-1에서부터 K 더하기 3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고 얘가 이것을 만족했으면 좋겠다예요. 그죠? 어떤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겹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지금 간격을 보면 얘는 4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2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0에서 2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 녀석이 어떻게 생기면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안 겹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살짝이라도 걸쳐 있으면 만족하는 거지. 어떤이니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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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쪽 경계하고 오른쪽 얘하고 얘를 보는 거고요. 얘 겹쳐야 되고요. 얘하고 얘를 보는 거지. 그죠? 그럼 이쪽 경계라는 건 K 플러스 3이야. K 플러스 3이랑 0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겹쳐야 돼. 그죠? 근데 얘도 등호 들어있고 얘도 등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 들어있어도 됩니다. 한 놈 딱 살아남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왼쪽 편에 있는 경계하고 2를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생기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이 아니라 만약에 표현이 모든으로 바뀌면 물론 숫자가 좀 바뀌어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 20 이렇게 생겼다 칠까요? 숫자가 바뀐 상태에서 얘가 모든이라고 하면 그때는 요 녀석이 이 안에 쏙 다 포함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이었으면 어떤인 경우는 요거 20이라고 바꿔서 제가 할게요. 어떤이었으면 이렇게 생기면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길게 그렸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면 되거든요. 물론 쏙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어떤인 경우엔 살짝만 걸쳐 있어도 되지만 모든이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이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오른쪽 경계랑 0을 비교하는 건데 빨간색은 왼쪽 경계랑 0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노란색은 왼쪽 경계랑 20을 비교하는 건데 빨간색은 오른쪽 경계랑 2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어떤이랑 모든이라고 막 나눠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고 수직선의 그림을 그리셔서 이해를 좀 하셔야겠죠. 그죠? 한 놈만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지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좀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180번 A, B, C 세 명한테 결과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대요. 1등을 한 녀석이랑 4등을 한 게 누구냐예요. 이 각각이 하나는 참을 말했고 하나는 거짓을 말했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그럼 A부터 보자고요. 우석이가 1등이고 종현이가 2등인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A가 말하기를 1등에 우석이가 들어있는 경우 이걸 참이라고 생각해보면 종현이는 2등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종현이가 여기 있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또 살펴보러 와보면 상섭이가 2등, 기훈이가 4등이래요. 이것도 둘 중에 누가 맞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제 얘가 맞다고 치면 기훈이 4등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여기에 3등을 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는 오면 안 되니까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 갈 건데 여기는 이미 우석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지워지겠죠? 종현이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C를 보면 어때? 우석이가 3등, 상섭이가 4등 그랬는데 우섭이가 3등, 상섭이가 4등 둘 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되겠다. 그죠? 바꿔야죠. 얘를 바꿉시다. 그래서 다시 여기가 종현이거나 여기가 종현이인데 B가 말하기를 기훈이가 4등인 거 얘를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면 상섭이가 2등이라고 그랬는데 상섭이 2등 하면 안 되거든요. 2등밖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A가 우석이가 1등이라고 했던 말이 뻥이네요. 그죠? 그래서 종현이가 2등인 게 확정인 거고 우석이는 3등 아니면 4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B를 보면 상섭이가 2등 그랬는데 상섭이는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훈이가 4등이라는 것이 확정이고 그럼 우석이가 3등을 할 수밖에 없고 상섭이가 1등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C 보시면 우석이가 3등, 상섭이가 4등 그랬는데 우석이가 3등이라는 건 맞는 말이고 상섭이가 4등이라는 말은 뻥이니까 요 순서가 얘네들 4명의 순서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181번은 이거 이 정도 상식은 있죠? 어디에 스위치가 눌려야 불이 켜지는지 정도는 알지? 그죠? 기억번 S1, S2, S3가 모두 다 닫히는 거랑 L1이 켜지는 거. L1이 켜지는다는 건 L1에 불이 켜지려면 S1이랑 S3이 눌려야 돼요. 그죠? S2는 눌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러면 얘가 참일까? 얘가 참일까? 얘는 참이지. 얘는 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야. 그지? 아니, 셋 다 닫혀 있으면 L1에 불은 켜지잖아요. L1에 불이 켜져 있다고 셋 다 닫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니은번에 보면 S2랑 S3가 닫혀 있는 거고 전구 L3가 켜져 있는 건데 S2, S3가 닫혀 있으면 L3은 켜지는 게 맞지. 그지? 근데 L3이 켜져 있다고 해서 이거 두 개가 닫혀 있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S1이랑 S3이 닫혀 있어도 L3는 켜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눌려 있으면 얘는 켜지겠지만 얘가 켜졌다고 이거들이 눌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디귿 S2 또는 S3니까 L2, S3가 모두 켜지기 위한 필충이냐 뭐 이상한 소리야. S2, S3가 다 닫혀 있어야지. 그죠? S2, S3가 다 눌려 있어야 L2, L3가 모두 켜지는 거잖아요. 그 필충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꽝입니다. 이제 이 182번에 있는 이런 명제들은 이제 보자마자 훅훅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 P고요. Q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R은 절대값 A 더하기 B하고 절대값 A-B하고. 이거 위에 거 두 개는 괜찮지. 첫 번째 거는 사실상 뭐 얘기하는 거예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A랑 B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죠. A-B의 완전 제곱이거든. 세 번째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정확히 말하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왜? 이거 제곱해버리면 되거든. 둘 다 제곱하면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여기는 더하기 2AB, 여기는 빼기 2AB. 둘이 같은 거니까 A 곱하기 B가 0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는 0 또는 B는 0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 기억번 P는 Q이면 충분 조건이냐? P이면 Q이다가 참이냐예요. A, B 둘 다 0이면 둘이 곱해서 0이니 맞지? 그죠? 참입니다. 니은번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 얘기고요. not R이면 not P이다 이 얘기인데 not은 귀찮으니까 대우명제 생각해보면 P면 R이다가 참이냐 그 얘기입니다. 뭐야 이거? 아 내가 거꾸로 말했구나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둘 다 0이면 곱해서 0이냐? 이게 지금 니은이죠. 제가 기억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둘 다 0이면 둘이 같은 거냐? 기억은 맞는 얘기고. 둘 다 0이면 곱해서 0인 거냐?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니은도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번 Q이고 R, Q and R 이랑 P가 필요 충분 조건이니 같은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Q and R이면 얘네 둘이 같은데 곱해서 0이래. 아니 둘이 같은데 곱해서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P랑 같은 소리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필충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맞는 말이네. 다음 183번. 가나다에 들어갈 부등호만 잘 정하시면 되고요. 183번 자체는 그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죠? 이거를 이해하라거나 이거를 너희들한테 증명하라거나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부터 보시면 A1 제곱, A2 제곱, 땡땡땡, AN 제곱이랑 0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밑에 뭐래요? A1부터 AN까지 다 0이라거든? 왜 그런 걸까 생각해보면 밑에 보기를 보자고요. 부등호랑 등호 들어갔는데 누구 들어가겠어요? 등호 들어가야지. 제곱해서 다 더한 게 0이야. 그러니까 각각이 0이야.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뭔지 모르겠다 치면 2번 가서 보면 또 힌트인데 2번 나에 뭐 들어가면 돼요? 0이 아니란 이야기겠죠. 물론 이제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을 로마자 1번에서 2차 방정식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2차 방정식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나는 0보다 크다. 왼쪽에 더 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에 와서 보시면 다 위에 줄에 뭐뭐의 판별식 D라고 하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기억본 보니까 뭐래요? 0 이상인데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 자체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죠? 그래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됐고요. 184번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큰데 A 더하기 B가 50이고 물어보는 건 루트 A 더하기 루트 B거든요. 이게 물론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고요. 또 코시-슈바르츠로도 풀 수 있고요. 근데 코시-슈바르츠가 조금 더 쓰기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A, B 앞에 둘 다 개수가 1이어서 그래요. 개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뭐 루트 A 더하기 루트 2B 이런 거 물어보면 이때 산술기하 쓸 수가 없어요. 이때 무조건 코시-슈바르츠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에 대비해서 얘는 코시-슈바르츠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A, B니까 차수가 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도 더하기고 얘도 더하기인데 얘가 차수가 더 큰 거잖아요. 이제 A 더하기 B가 좌변에 있는 거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우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에 와야 되는 건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겠지. 그죠? 그래야 둘이 곱해서 루트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 녀석이 50이라고 그랬고 얘가 2니까 곱하면 100이죠. 제곱한 게 100이야. 원래 건 1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될 거고요. 언제 10일까를 생각해 보면 1분의 A랑 1분의 B가 같을 때거든요. 1분의 A랑 1분의 B가 같다고. A랑 B랑 같다고. 얼마겠어요? 각각이 25일 때겠네요. 그죠? A도 25고 B도 25일 때 최대값으로 10을 갖는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로 기억하시고요. 185번은 약간 장난이죠. 이거 A의 부피가 47이라고 그랬는데
B를 뜯어냈기 때문에 47이거든요. B의 부피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걔를 끼워 넣으면 48이야. 그지? 지금 보면 x 곱하기 y 곱하기 3 한 개 48이에요. 47이 아니고 여기서 건널비 물어봤거든. 건널비는 xy랑 3x랑 3y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최소값 물어봤거든. 근데 xy는 16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는 16 집어넣으면 되고 요거는 x 더하기 y 물어보는 거잖아요. 산술기와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죠. x 곱하기 y가 나와 있으니까 x 더하기 y의 최소는 따로 구해지겠지. 그죠? x 곱하기 y는 그냥 16이야. 2에 16 더하기 3x 더하기 3y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요 x 더하기 y의 최소값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죠? 다음 186번은 이거 RPM에도 있는 문제야. RPM의 오른쪽 페이지에 왼쪽 문 하단의 밑에서 두 번째 문제. 번호는 기억이 안 나. 두 번째인가? 맨 밑에 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숫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1 이렇게 생겼고요. x의 최대 최소 물어봤거든.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고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하나는 그냥 수학 상에서 했던 것처럼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거야. x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일단 식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식 하나를 푸실 거야. 얘를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건 x, y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런데 x, y, z 다 실수이기 때문에 x랑 y가 섞인 2차식이 될 건데 이걸 주인공을 y라고 생각해 보면 실수 y가 존재해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y를 주인공으로 2차식을 세웠으면 판별식은 x에 관한 식이 돼. 그래서 그걸로 이제 x의 범위를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수학 상처럼 푼 거고요. 수학 하하처럼 풀려면 이렇게 수학 하하처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지.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y 더하기 z가 5-x다 이렇게 바꿀 거고요. 두 번째 식은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1-x제곱이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요거 왼쪽 거 두 개를 보면 얘도 더하기고 얘도 더하기인데 이거 제곱이고 얘는 1차잖아요. 2차 더하기 2차, 1차 더하기 1차 뭐 해야 된다고? 코시슈바르츠 쓰는 겁니다. 그죠?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에요. 오른쪽은 y 더하기 z예요. 더해서 싸그리 제곱이죠. 앞에 누가 와요?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그럼 얘는 2고요. 얘는 뭐라고? 11-x제곱이라고. 얘는 뭐라고? 5-x의 제곱이라고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시면 x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187번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삼각형 3개짜리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죠라고 하고 있네. 둘레의 길이 합이 21인데 변의 길이 3개를 A, B, C라고 보면 조그만 거 A, 그 다음 거 B, 그 다음 거 C 정삼각형 3개라고 보면 3A, 3B, 3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B제곱 4분의 루트 3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다 4분의 루트 3을 더한 게, 곱한 게 얘니까 이거 자체는 19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제일 큰 거 C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다 더한 거 5고 제곱해서 더한 거 11인데 X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거든. 마찬가지야. 다 더한 거 7이고 제곱해서 더한 거 19야. A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죠. A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찾으면 그게 제일 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방금 했던 거 최대값 찾으세요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됐죠?